이번에는 미국 증시와 유럽 주요 지수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의외로 유럽의 주요 지수들이 요 3개월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3개월간 무려 18%나 상승을 했어요. 웬만한 선진국들을 다 상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유럽도 인플레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고 또 중국이 재개방했지 않습니까? 서학개미의 눈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로 약세에 유럽 주식이 값싸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을 했습니다. 유럽 주식이 미국보다 낫다면서 유럽 대륙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인플레이션 둔화, 에너지 가격 하락, 중국의 재개방 기대에 힘입어서 되살아났다고 표현을 했어요.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유럽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다른 선진국들을 상회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지수는 3개월 동안 18% 넘게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뉴욕 증시의 간판지수 S&P 500 상승률은 8.5%, 이거의 2배 이상으로 상승했어요. 영국 증시도 2%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예요. 사상 최고치. 미국의 지수들은 나스닥이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려면 아직 멀었죠. 영국은 이미 1년 전보다 약 3% 더 오른 상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1년 전 지수에 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정도 상태예요. 그러나 미국의 S&P 500 지수는 아직도 마이너스 16%. 나스닥은 마이너스 28%예요. 아직도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새해 증시의 성적만 놓고 봐도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6% 이상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상승률 2%를 크게 상회합니다. 전쟁과 에너지 공포에 시달리던 유럽 증시가 최근에 미국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유난히 따뜻한 겨울 덕분에 에너지 위기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의 해외 실적이 양호하고 유럽과 밀접한 중국의 경기 회복도 호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에너지가 끊기면서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이 예상이 됐었는데 유럽의 기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천연가스 등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이상기후로 인한 수요 감소로 추락을 했고 그 결과 전쟁 이후 올라가던 물가 역시 한풀 꺾였습니다. 정말 기상 이후 아주 다행입니다. 이례적으로 기온이 따뜻합니다. 다행이에요. 지난 6일 공개된 유로존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2%로 2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도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영국 주식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10일까지 2주 동안 영국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ETF에 유입된 순자금이 1억 9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증시가 양호한 배경과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큰 기술주 위주로 돌아가는 미국 증시가 유동성 축소로 큰 낙폭을 보였어요. 기술주들이.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은행, 소매업, 에너지업 등 가치주 위주인 유럽 증시는 선전을 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달리 유럽 증시는 대형 기술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상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은 은행, 소매, 유통, 에너지와 같은 가치주를 선호하는데 유럽 증시에서 경기 수능적인 가치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달러 대비 유로와 영국 파운드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유럽 주식은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했어요. 게다가 유럽 기업들은 해외에서 얻은 매출을 자국으로 송금을 하면서 환율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유로와 파운드 약세는 유럽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과 이 달러 매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선전한 점도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겨울 유럽에서 기온이 예상보다 높아요. 정말 다행이죠. 에너지 위기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게 누그러졌어요.
에너지 가격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강력한 방역, 제로 코로나를 폐기하면서 광산, 명품 관련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명품 시장의 큰손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희망에 루이비통, 모세 헤네시, 루이비통과 에르메스는 올 들어서 현재 11%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보다 중국과 더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을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아닙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이 긴축 사이클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대출 비용 상승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이 유럽 기업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개방이 유럽 기업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지지할지는 여전히 큰 의문으로 또 보고 있는 상태예요. 가치주 선호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또 의문입니다. 올해 기술주가 반등하면 유럽 시장의 매력도는 또 떨어질 수도 있죠. 로스차일드 자산관리의 케빈 가딘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금리 고점을 아직 목격하지 않았고 올해 글로벌 침체 여부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학개미가 이젠 유럽으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쉽게 여기저기 유학 다니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인도가 좋다고 인도 갔다가 중국이 올해는 좋다고 중국 따라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또 유럽 갔다가 그 타이밍을 맞춰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여기저기 건너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디 주식이 뜨니까 어디가 또 떨어지니까 팔고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제 말씀드린 단타를 많이 칠수록 회전율이 많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그 현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유럽 경제대국 많죠. 영국, 독일, 프랑스 세계 최강국들이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 금융시장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파생을 한 분도 그만큼 또 많고. 그래봤자 유럽은 10%입니다. 세계 시장에 미국 시장이 작년 한 해 좀 많이 떨어졌죠. 다 합해도 미국 시장의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원래 세계 주식시장 규모가 50%가 미국이 넘었었습니다. 작년에 많이 떨어져서 지금 50%가 좀 안 될 정도예요. 물론 유럽 시장 전망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계 모든 시장에 10% 정도 규모 그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세계 50% 정도 규모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시장의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좀 더 안정되어 있죠. 당연히 자본도 그만큼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어디가 좋다고 어디 갔다가 또 내년엔 또 어디가 좋으니까 또 어디다 좋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세계 1등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또 모든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